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A형 7월 13일 날 봤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 파워포인트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눈금서를 꺼내 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 자리에 앉은 컴퓨터에 눈금자나 눈금선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꺼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꺼내 놓으시냐 하면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요 보기에 가시면 요쪽은 지금 눈금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가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 보면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눈금선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눈금자는 어떤 게 눈금자냐면 이 부분이 눈금자가 되고 눈금선은 요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점선 모양의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정하거나 하실 때는 요 눈금자나 눈금선이 있을 때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 꺼내 놓으시면 되고 시험 볼 때 이게 있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A4 용지로 바꾸셔야 되죠. 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곳에 요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면 요 부분에서 종이를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A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A4로 안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꼭 A4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런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A4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요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어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 번호랑 이쪽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 두 군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1번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표지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 마지막에 있는 요 4번 있잖아요.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실 때 좀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홈에 가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꺼내 놓잖아요. 도형을 하나 꺼내 놓게 되면은 도형의 색깔이 항상 이렇게 칙칙한 파란색 계열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 요 색깔이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 선택을 좀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꼭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좀 흐린 색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도형 윤곽선은 꼭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를 쓰게 되면 항상 글씨가 흰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 색깔도 우리가 뭐로 바꿔 놓으시냐면 검정으로 바꿔 놓으시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 놓고 또 도형을 그려주게 되면은 또 아까 그 도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는 계속 요 서식이 유지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우면 다시 도형을 그렸을 때 아까 지정한 서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요 작업을 해 놓으시고 시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보시게 되면 크기는 A4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했죠. 그리고 슬라이드는 총 몇 개? 6개로.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검정이고 흰색은 몇 군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도형 및 개체에는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나 그림자 외곽성 등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요 감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는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략을 할 거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또 하단의 로고는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꼭 뭐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번부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용지를 A4 용지로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장을 좀 한번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무슨 폴더에 요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맨 위에 이쪽에 맨 위에 계속해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작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2번부터 6번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기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시작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레이아웃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제목에는 만들면 안 돼요. 제목에는 절대로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요 제목 및 요 내용 슬라이드에다가 선택을 해서 만드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에부터 따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요 이름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나면 문제를 볼 때는 어디를 보고 만들어야 되냐면 요 두 번째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도형을 보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도형을 보고 요 로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도형이 바닥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도형이 이게 어떤 도형이냐면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이죠. 갈매기 영수장. 요거를 눈금선에 있는 두 번째 칸부터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도형은 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형에 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없음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면 도형에 꼭 뭐가 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을 없음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도형에 들어가서 요 도형은 지금 요 도형이에요.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칸을 한 칸씩만 남겨 놓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칸을 남겨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형은 색깔을 조금 어떻게 해요? 진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 윤곽선은 또 어떤 걸로요? 없음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게 해놓고 나서는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제목 글꼴을 도둠의 40의 흰색에 가운데 맞춤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형에다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보면 상자가 있잖아요. 요 상자를 맨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세요. 맨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홈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글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채로? 도둠채로. 도둠채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40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진한 도형 있잖아요. 요 파란 색깔. 요 파란색의 요 도형의 요 글상자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군데를 크기를 이렇게 위로 당겨 주시고 여기도 위로 이렇게 당겨 주셔서 맞춰 주시면은 요 글씨가 요 가운데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도형과 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요 텍스트 상자를 요 문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 상단 도형에 들어가는 요 도형은 요 눈금선 요 두 칸에다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예쁘고 균형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금선을 켜놓고 요 한 칸, 두 칸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들어가는 로고는 요 맨 아래 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로고가 지금 몇 번? 로고 1번이에요. 그래서 삽입의 이미지 여기 그림에 들어가서 요 이 디바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로고 1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 문서에 무슨 폴더? ITQ 픽처에 들어가셔서 로고 1번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보면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요 색이죠? 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요거를 빼주세요. 빼고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글 위에다가 딱 올려놔 주시면은 정 가운데에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마스터가 완성이 되면 이쪽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슬라이드를 몇 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몇 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5개를 추가를 하셔서 총 6개가 나오게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나올 수 있게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번에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도 적용이 되면 안 되고 이 슬라이드 번호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2번에 가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도형 나와 있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스터가 잘 된 거고요. 마스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보기에 들어가서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수정을 하면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빠져나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여기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1번이 요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형에 뭐를 그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형을 그려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워주세요. 요 컨트롤 여기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 드래그를 하셔서 딜리트키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형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도형은 우리가 여기 그리기에 가면은 요 순서도의 도형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보이시죠? 네, 요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0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0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딱 맞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중간에쯤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중간에다 그려주시고 요 그림 안에다가 채워서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삽입해서 그림을 넣어주시면 안 되고 요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도형 채우기에 있는 그림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에 들어가서 요 파일에서 나오죠?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여기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도형 모양 안에 그림이 쏙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투명도를 어떻게 해요? 50을 넣어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서식이 나오죠. 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앞에 요 채우기가 있어요. 요 채우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쪽에 투명도를 넣으라고 나와 있죠. 요게 채우기예요. 그죠? 여기서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얼마로 50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바뀌었고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넣어주는 도형 효과니까 요게 효과예요. 이쪽 부분이 요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몇 포인트로요? 요게 5포인트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뿌옇게 바뀝니다. 그죠? 요게 다 되면 여러분들 어떤 거 넣어야 되냐면 2번에 있는 얘가 이제 워드 아트잖아요. 이 모양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워드 아트를 넣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요 텍스트에 보면은 요 가라고 하는 워드 아트 보이시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걸 한번 선택을 할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요 부분에 가셔서 다시 도형 서식에 가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워드 아트가 AA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이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지워주시고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 그러면 까만색으로 나왔을 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를 다 지우고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ELECTRONIC 대문자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 COMMERCE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고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요 변환하고 반사 있잖아요. 요거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먼저 변환을 갈매기형 수장 위로라고 했어요.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거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요 반사는 근접 반사인데 요 근접 반사 중에서도 어떤 거? 요 4pt 오프셋이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요 부분 안 하시면 안 돼요. 글꼴을 굴림에 굵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글씨체를 뭘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굵게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들이 요 결과물을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 3번에는 로고 1번을 어디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로고는 삽입에 가서 우리가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로고 몇 번? 1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색을, 회색을 빼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요 회색을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요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된 거고요. 하나의 슬라이드가 다 완성이 되면 저장 버튼을 꼭 눌러놔 주십시오. 네, 두 번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목차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여기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글꼴은 도둠의 24고요. 도형의 선이 없어요. 우리가 도형의 선이 없는 부분이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요거를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1번과 2번의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먼저 어떻게 해요? 지우고 요 상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남겨두시면 되고 요 공간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도형을 만드는 거는 요 칸에서 두 번째 칸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기의 도형에 들어가서 요 L자 도형이죠?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네 칸 띄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선 좌우 대칭이 돼야 되죠. 요 좌우 대칭 해주셔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다? 도형의 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그래도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 도형 넣어야 되겠죠? 요 도형은 우리 순서도에 있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지연이에요. 요 도형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위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시고 얘는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도둠의 24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글자 색깔이 얘는 뭐다? 흰색이다. 지금 변경을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뭘로 해야 된다? 요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대강 만들어 놔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도둠의 24로 바꿔놔 주시고 한 글자를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를 입력을 하고 나서 위치를 좀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요걸 좀 얇게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 얇은 모양으로 조금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얇게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드래그를 하고 뭐하고 뭐를 눌러서 수직으로 쭉쭉쭉 복사할 때 우리 무슨 키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예요. 그래서 간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너무 또 가깝게 하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요. 요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호부터 먼저 쓰세요. 번호부터 먼저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클릭하고 이 I자 모양이 되어 있을 때 클릭하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I자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지우고 내용을 적어주셔야 하지만 이 상자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클릭하고 지우고 중국 온라인 그쵸? 판매의 규모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여기다 클릭하시고 나서 중국 이커머스 성장과 피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혹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요 부분에 여러분들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가나다라가 나올 수도 있고 영어 ABCD가 나올 수도 있고요. 로마자 대문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로마자 대문자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한글의 자음, 지읒을 눌러주고 무슨 키 눌러주면 된다? 한자 키. 그래서 얘를 펼치면 여기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자, 대문자는 한글의 자음, 지읒을 눌러주고 무슨 키를 눌러주면 된다?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 1번에 하이퍼링크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1번에 하이퍼링크를 슬라이드 5번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요 글자를 전부 다 범위 지정하시고 삽입에 가면 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현재 문서. 요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몇 번? 5번이라 그랬어요. 그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요.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림은 4번.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4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요 그림만 남겨놓고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자르기가 있어요. 맨 끝에 그림 서식에 가면 또 이 자르기를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같은 모양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나면을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저장 버튼 클릭.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이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그죠? 3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먼저 1점 이커먼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반드시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자동 맞춤 안함이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자동 맞춤 안함. 이 텍스트 글 상자를 늘리고 줄여도 텍스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 안함이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뭐요? 자동 맞춤 안함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텍스트 효과 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요 맨 끝에 있는 거. 요 맨 끝에 있는 요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문단과 요 문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의 영문을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한 다음에 요 한글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 영문 안 하고 한글만 먼저 할래요. 그러면 한글만 먼저 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눌러서 나와 있죠? 이 부분 클릭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배기 COMMERCE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한 수준 들어갈 때 뭐 눌러요? 탭이에요. 다시 나올 때는 Shift 탭. 들어갈 때는 뭐를 눌러준다? 탭 키예요. 나올 때는 앞에다 뭐를 눌러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거요? 요 체크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영어는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여기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영어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문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을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체크 문단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굴림의 20에 줄간격 1.5줄. 그래서 여기 가셔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0으로 바꿔주시고 줄간격은 이쪽에 있어요. 줄간격 얼마로? 1.5줄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부분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요 문단이 있잖아요.
요 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 부분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굴림은 이미 되어 있고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24예요. 그리고 굵게를 지금 제가 다 넣었네. 그죠? 이렇게 다 넣으면 안 돼. 이 부분만 범위 지정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굴림에 다시 24. 그리고 뭐 넣어주면 돼요? 굵게. 이 부분은 굴림에 2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상자를 줄여서 여기 끝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서비스, 그 다음에 엔드, 요 나와 있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아랫부분을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글씨를 쓸 때는 클릭을 하고요. 먼저 여기다가 이커먼스를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천천히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칸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전자 상거래 이렇게 적어주시고 상거래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딜릿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서식을 유지하고 내용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는 이 부분을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통해까지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상자를 막 늘리는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이 상품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밑에하고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혹시나 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글머리 기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혹시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들어가 주시면 이런 기호가 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현재 글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W를 좀 적어 놓고 이 부분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 W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윙딩스라고 하는 거를 좀 찾아주세요. 요 윙딩스를 찾아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요런 모양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모양. 그쵸? 그리고 뭐 요런 모양들. 그쵸? 그리고 또 여기는 요런 모양들. 혹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글꼴이 뭐인 거? 윙딩스인 거를 찾아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윙딩스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거를 눌렀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요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로요? 여기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이에요. 들어가서 여기를 뭐로 바꿔준다? W로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네, 요 1번에 있는 동영상을 지금 삽입해야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삽입을 할 때는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비디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요 문서 ITQ 픽처에 들어있는 요 동영상 얘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위치 잘 보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만약 영문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한글과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하면 반은 점수인 3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재생 탭에 들어가서 어떤 거? 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 재생, 그 다음에 자동 실행. 요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제목부터 먼저 그러니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오프라인 쇼핑과 이커먼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표 슬라이드에서는 점수가 80점이고 이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것도 18 이쪽에 있는 도형도 다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표가 지금 한 칸, 두 칸의 세 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열이 칸이에요. 두 칸. 그 다음 행이 줄입니다. 얘는 세 줄로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열 개수가 2칸, 행 개수가 3줄이에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크기는 딱 2번으로 조절할 거예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어디요? 이쪽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쪽이 2번째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여기 옆에를 딱 늘려요. 그리고 아래로 쭉쭉쭉 내려서 여기 로고를 가리지 않고 슬라이드 번호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요 윗부분은 어디? 여기 위에서 한 칸 반, 그래 여기 한 칸, 2칸 반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한 칸 반,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 칸, 2칸 반이에요. 이게 딱 위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3번에 있는 표를 먼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넣으라고 나와 있죠? 요 표 스타일 여기 들어가서 테마 스타일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부분이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5번이에요. 요거 눌러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요 머리끌 그 다음에 줄무늬에 체크 되어 있잖아요. 요거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 한 가지 톤의 색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굴림의 뭐예요? 18. 그리고 정렬을 꼭 가운데 정렬 요거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여기 바꿔주셔야 글씨가 정 가운데 들어와요. 아셨죠? 요거 가운데 정렬과 텍스트 맞춤을 어디로? 중간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매장 방문 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칸이 안 맞거나 그러면 늘리고 줄이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셨는데 이쪽에 글자가 다름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자를 당겨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글자가 끝까지 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이는 조금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붙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나 이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줄 간격을 1.5줄로 하면 이렇게 사이가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1번에 있는 상단 도형을 하셔야 돼요. 상단 도형의 조건은 2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어떤 거부터 먼저 만들어요? 바닥에 있는 거. 요거 오각형이죠. 그래서 요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오각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딱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좀 진한 색으로 좀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고 옆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 어떤 거? 요 마름모가 지금 들어갔네요. 마름모가 꽉 찬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고 크기를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쇼핑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좌측 도형은 요거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도형이 요 도형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요 눈물방울이죠. 기본 도형에 있는 요 눈물방울이에요.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딱 맞게 높이나 요 부분을 맞게끔 그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우리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요 그라데이션 있죠? 여기에서 어떤 거? 선형 아래쪽 이렇게 먼저 눌러주시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크기 맞춰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상품,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가격, 그다음에 이쪽은 배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 슬라이드 번호는 안 하는 거예요. 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었지만 여기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해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궁서로 바꾸면 요 상단과 좌측은 바뀌지만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죠.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미리 바꿔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바꾸는 거는 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에 있는 글꼴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요 차트 슬라이드 들어가시면 먼저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3점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온라인, 그죠? 판매액 규모 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요 차트를 만드실 때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위에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여기 차트 전체의 글꼴이 도둠의 16에 요 외곽선이라는 말은 여기에 선이 이렇게 검정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쉼표가 들어가 있는 7만 천 얼마고 밑에는 39.2라고 하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눌러야 돼요. 이 차트를 눌러주고 묶은 세로 막대형에 맞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요걸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엑셀을 좀 닫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편집,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다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실 건데 요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요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요 계열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 항목에다가는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을 요 항목에다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계열에다가는 어떤 걸 입력해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이 차트에서 잠깐 제가 요거를 좀 줄여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줄여서 잠깐 보시게 되면 미리 내용을 좀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을 어디에다 입력을 한다? 여기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서 쭉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요 부분은 바로 어디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요 계열에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하나는 계열 1번. 두 번째 거는 어디요? 계열 2번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차트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요 판매액 위안이라고 나와 있는 요 단어에는 지금 첨단의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차트 여기 엑셀 창에 여기 리본 메뉴에 보면은 요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첨단의 기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첨단의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숫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요 계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계열이 지금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에서 요 부분 요거 누름 단추까지 생긴 거 요 부분 보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죠? 요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고 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 요 엑셀 창은 닫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요 부분이 테이블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테이블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눈금선하고 요 범례가 없어요. 여기 눈금선이랑 요 범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있죠. 요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잠깐 여기 좀 가려서 요 부분이 좀 안 보이는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줄여 볼게요. 요 플러스에 가서 보면은 요쪽에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시는 거야. 그럼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범례 표지를 포함해서 여기 나오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범례 표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범례거든요. 이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없앨 거는 없애고 나올 거를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 순서대로 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뺀다? 먼저 어떤 거를 빼주신다고요? 얘를 눌러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뺀 거예요. 눈금선하고 범례를 빼고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서 범례 표지 포함해서 테이블을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도둠의 16으로 바꿀 거예요.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의 16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전체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보여요. 요 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 부분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해결을 했으면 이 부분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부터 차트 제목 요거 눌렀죠. 차트 제목 눌러주면 굴림으로 바꾸래요. 굴림 그리고 크기가 얼마? 24 그리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가 흰색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을 요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요 그림자 있죠? 오프셋 오른쪽. 요게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온라인 판매의 그쵸? 미 성장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차트 영역은 이 부분이 차트 영역, 여기 계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림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차트 영역에다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면 돼요? 노란색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 영역, 여기 안쪽이죠? 이 부분은 채우기 색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돼. 데이터 서식, 성장률. 여기서 우리가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잘 안 보여요. 바닥에 깔려 있어서. 성장률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꿔주래요. 그런데 성장률이 바닥에 깔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 여기 성장률 나오잖아요. 여기 요 부분 요 선장률이에요. 그죠? 여기 선장률에 있는 요 차트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값을 표시하래요. 어디에다가? 2020년에 있는 성장률이면 얘잖아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다가 요 계열에만 여기에만 넣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요 플러스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의 아래쪽에 들어갔네요. 요 아래쪽.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문제를 다 풀었고 도형은 조금 이따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만든 거 요거를 빼고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를 빼고 여러분들이 모양이 틀린 부분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우선 요 표식의 모양이 달라요. 요 부분. 요게 표식이에요. 그죠? 여기가 마름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식의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표식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 채우기 가면 요 표식이라고 보이죠? 요 부분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요 기본 제공에 있는 요거를 마름모로 크기를 8로 바꿔주세요. 8 정도로 그래야 좀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표식의 모양을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기본축과 보조축이 내 거랑 같나 안 같나 비교를 해야 돼요. 왼쪽은 기본축은 똑같은데 보조축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이 50. 그리고 주 단위가 주 단위에 있는 요 기본 있죠. 얘가 5씩 커진 게 아니라 10씩 커졌어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 10, 20, 30, 40, 50 나왔죠. 요거 변경하시고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검정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을 이렇게 검정으로 요 숫자 또 클릭하고 요 부분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도 선택을 한 다음에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는 눈금선까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혹시 시험 문제에 이 부분에 이 최소값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얘는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얘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뒤바뀌어서 이쪽에 0으로 나오고 이쪽에 하이픈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축서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로 되어 있으면은 요 하이픈이에요. 얘가 이게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표시 형식의 회계에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0으로 나오는 거는 요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요 표시 형식이라고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숫자로 되어 있어도 이 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설명선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이 360도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색깔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잖아요. 우리 여기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거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눌러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의 18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2000 클릭하고 2000 이자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2020년 높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차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잘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형으로 가볼게요. 클릭을 해서 제목을 써야 되겠죠. 또 4점 중국 이커먼스 성장과 피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번이 먼저 애니메이션이 움직여지고 2번이 움직여진다라는 거. 그럼 저희는 좀 먼저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키우면 여러분들 잘 보이죠? 요 1번을 할 건데 요 1번에는 지금 여기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스마트 아트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글상자는 지워 주시고 지금 바닥에 있는 도형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양쪽 모서리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한번 그려놓고 복사를 좀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0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0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로 바꿀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요 부분이 좌우 대칭이 됐어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 바닥에 있는 게 같은 색깔로 하셔도 되고 서로 다른 색깔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요거 다른 색깔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조금 기울기가 조절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우고 조절을 먼저 하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둥근 부분은 조금 덜 둥글잖아요. 요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파선이 있고 파선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연결선이 있고 글자 색깔이 흰색인 거 있잖아요. 시험지 받으면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파선이 어디에 있는지 연결선이 어디에 있는지 글자 색깔 흰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선이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바꾸고요. 바꿔주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 대시를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파선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위에부터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도형이 지금 이렇게 오각형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양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요 모양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당겨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커먼스의 성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형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우리 요 도형은 지금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잘 나오는 도형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시장 규모라고 써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글씨는
미리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좌우 대칭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만 바꿔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요인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요쪽에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 요거는 지금 스마트 아트예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 도형은 우리 여기 주기형 같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 3개짜리 요거네요. 그죠? 요 3개짜리 요 도형입니다. 얘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봐볼게요. 요 스마트 아트가 지금 여기 3차원 경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3차원 경사 우리가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색은 자기 마음대로 저는 요 맨 앞에 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해주시고 요 스타일을 펼쳐서 3차원 얘가 광택 그 다음에 얘가 경사예요.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글꼴을 미리 바꿉니다. 스마트 아트는 뭘로? 굴림에 크기 얼마요?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바꿔놓고 내용을 적어주시는데요. 23이죠. 23년 15조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조금 여기 미국 이렇게 2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50%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제가 25년 쓰고요. 요번에 Shift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20조 달러 얘가 좀 덜 사이가 벌어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Shift 엔터보다는 그냥 엔터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 Shift 엔터를 눌러서 해야 되는지 그냥 엔터를 눌러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많이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줄이면 또 글씨가 2줄로 바뀌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옆에 쪽도 줄여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면 이 결과물에 나와 있는 이 모양처럼 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화살표가 쬐끔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요 화살표만 이렇게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크기 및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 얘네들만 크기를 좀 어떻게 해요?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너비만 조금 이렇게 아래로 줄어들게 되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값은 뭐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얘네들을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움직여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동을 해주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이 조금 되게 그 다른 모양으로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크기가 또 모양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겠죠. 모양이 조금 안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 간격을 클릭을 하셔서요.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얘를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맞춰주고 조절을 하면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같이 맞춰주시거나 당겨주시거나 조절을 하게 되면 요 얘네들 모양도 맞춰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형태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볼 텐데요.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마트 아트에 있는 지금 요 주기형에는 요 도형이에요. 요 도형으로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색 변경에 들어가서 요걸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경사로 했어요. 경사로 하고 글자 크기는 굴림에 얼마로 했냐면 18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용을 썼는데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줄였잖아요. 이렇게 줄여서 요거다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럼 더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더 줄여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막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왜? 글자 때문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랑 얘네들을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옮겼어요. 너무 많이 옮기면 안 되고 살짝 옮기면 여러분들 이렇게 요 화살표 모양도 같이 조절이 되면서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도 이렇게 옆으로 좀 옮기고 얘도 좀 옮김으로써 크기가 얘네들 화살표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방법 이렇게 해서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 있죠? 요거는 또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저 모양을 또 찾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아래로 좀 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요거 있어요. 근데 하나가 모자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쪽에 가서 추가해 주면은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요 가장자리 선택을 하고 얘는 강한 효과를 넣으라 그랬어요. 색은 또 이렇게 첫 번째 거 눌러 줄 겁니다. 그리고 강한 효과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요 강한 효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요거를 뭘로? 굴림의 크기 얼마로 바꿔요? 18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얘는 지금 뭐예요? 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인터넷 및 모바일 급증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온라인 쇼핑 편리성 증가 적어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젊은 못하네요. 그죠? 젊은 세대의 온라인 선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 칸에다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크기를 여러분들이 옆에부터 한번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고 아래로 좀 줄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좀 크죠? 그죠? 그러면 더 줄여야 돼요. 이렇게 더 줄여서 모양을 갖춰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고 옆을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할게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넣어 주시면 옆에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는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요 사각형의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어떻게 됐어요? 회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해주시고 내용을 10센트죠. 10센트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육각형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육각형 도형에 가서 육각형을 그려주시는데 약간 회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만 회전이 돼서 약간 너무 많이 말고 약간만 태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을 다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전체 글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글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를 하셔야 된다? 그룹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렬에 이 그룹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룹 눌러줄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스마트 아트가 다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거 더 바깥에 있는 게 다 선택이 됐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 스마트 아트는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스마트 아트 요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된 거는 요런 모양이 2개가 나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크게 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룹 지정이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날아오기 왼쪽에서 요 애니메이션에서 날아오기 어디 방향이요? 요 효과 옵션의 왼쪽에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커머스의 피해가 우리 이렇게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글씨를 쓰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걸로 요 텍스트 상자로 해서 글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커먼스의 피해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쏙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떤 도형이에요? 육각형이에요. 그죠? 육각형. 이렇게 위에다가 쫙 그려주시고, 그죠? 육각형 그려주시고, 위조품. 옆에 있는 거는 배지 도형이죠. 예,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요 칠각형 밑에 있는 요 배지 도형. 요 배지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소비자 피해 적어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도형이 지금 어떤 도형이냐면 모서리가 접힌 도형, 요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기업 브랜드, 그쵸? 다 못 들어가죠? 그러면 약간 요 도형들의 크기를 조금씩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비자 피해,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늘려야 되겠죠? 기업 브랜드 들어가서 엔터, 이미지 아카, 약하죠? 약하, 아카, 아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가 잘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도형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색깔을 안 바꿨는데요. 이렇게 색깔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보호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도형은 우리 어떤 도형이에요? 요거는 정류면체 도형 같아요. 그죠? 요 도형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정류면체 맞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요거 하나를 그려주신 다음에 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옆으로 그려서 얘를 뭐 한 거예요? 좌우 대칭한 거겠죠. 그렇죠? 사기, 행위, 증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도형은 불투명한 정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지금 연결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선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직선, 꺾인 거,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있죠. 요 곡선, 요 양쪽에 꺾인 화살표가 있는 요거를 눌러서 이쪽에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점이 나오잖아요. 이쪽에다가 바깥쪽에 들어왔어요. 여기 딱 클릭해 주면 요 녹색 점이 여러분들 딱 보여야 돼요. 요 보이면 이 부분을 또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녹색 점이 또 이렇게 회색 점이 나오는 곳에다 딱 놔주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 점이 약간 다 나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두께는 조금 더 두껍게 2와 4분의 1로 좀 두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화살표가 요 양쪽에 요 까만 점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밑에 요 물류미 배송 문제라고 하는 요 도형은 여러분들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네, 이렇게 쭉쭉쭉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물류미 배송 문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도형은 택배 사고라고 하는 건 한쪽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 눌러서 한쪽이 둥글게 되어 있는 요거를 눌러주고, 글씨가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진한 색으로 해주시고, 글자 색을 지금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흰색으로 바꾸는 거를 놓치지 않겠죠. 옆에 있는 저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요거네요. 요거를 좌우 대칭 해주시면 돼.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좌우 대칭하면, 좌우 대칭 했을 때는 그냥 글씨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은 현수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요거죠. 이렇게 내려간 거를 쭉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노동력, 착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더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색깔을 안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색깔을 다 안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몇 군데를 뭐 변경을 하셔도 되고, 안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색깔을 꼭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색깔 변경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변경 안 하셔도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똑같은 색깔로 다 만들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체를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일단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글씨를 씀으로써 이 도형 안에 글씨가 뭐 아래로 내려가거나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요거를 정렬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요? 그룹.
요 그룹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회전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요거를 뭐로 넣어준다? 요 회전으로 넣어주면 요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 도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스마트 아트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 부분 다시 여기 나왔던 요 스마트 아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다시 요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거 주경의 요 도형이었어요. 그래서 요 도형이었다라고 하시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색을 우리가 바꿔주시고 그쵸? 3차원 경사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글씨체는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에 18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크기를 줄일 때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얘를 이동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어이구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할 때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함으로써 움직여진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안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택하고 요 크기 및 위치에 들어가서 요 너비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씩 줄여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요 줄어드는 모양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자를 또 이렇게 줄이면 얘네들이 더 줄어드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슬라이드 쇼를 보면은 요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요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윤곽선을 없앴는지 나오죠? 네. 그래서 표 만들어 이 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차트 슬라이드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또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갔는지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차트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런 슬라이드 작업을 하실 때는 문제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